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의도 해 오시고 또 직접 방문을 해 오셔가지고 아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상담을 오시면은 오실 여기 이제 1시까지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오시기 전부터 저는 긴장을 하죠. 그리고 혼자 한 5시간을 그냥 떠들다 보면은 거의 탈진해요. 뭐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이제 해야 될 몫이고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해요. 그 상담 받고는 보냈지만은 걱정이 되고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게 제가 10여 17년 전에 겪었던 제 심정이 자꾸 떠오르니까 걱정이 되고 또 괴롭죠. 사실 좋은 추억은 아니거든요. 힘들었던 추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요, 제가 그 상담을 받기 전에는 이 지역에서 내 주먹이 최고야 이러고 이 지역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뭐 큰 지장 없었고 좋은 데 보내는데 지장 없었고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못 썼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 밑에 뭐 부산서부터 진주, 여수서부터 쭉 올라와서 광주, 대전 찍고 뭐 대구, 뭐 서울, 경기, 저 인천 저쪽에 송도서부터 동해안까지 오시는데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란 거는 그 선행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문제가 됐더라. 그래서 이 선행이 과연 왜 이렇게 갑자기 붐이 일었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의문이 상담을 받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재 고등학교에 가면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요. 고등학교 가면은 한참 공부를 하고 교과 과정 공부를 하고 이제 바쁘죠. 그렇지만은 교과 과정에 또 연계된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수행 평가니 뭐 그룹으로 뭐 PTP 만들고 자료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러한 그 수능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기회를 많이 잃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열공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러다 보니 그럼 미리미리 배워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도 잘 받고 그러는 게 좋을 거다. 아마 그런 설명들을 들으시고 또 그런 설명 들으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그러니 그럼 미리미리 배워서 가면은 좋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선행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그 공부하는 아이들의 아킬레스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선행을 하더라. 고등학교 가면 다 수학 때문에 멘붕에 빠지니까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면 학교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해온 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어렵게 내야지 변별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요. 자꾸 어려운 문제만 풀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없고 아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자, 어쨌거나 그 공부는요 재학년을 다져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그 6년 동안 시간을 널널해 보이지만은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를 6년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그 기간도 길고 그 안에 해야 될 게 많기도 많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그 연령이기 때문에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다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학교 때 3년 동안 또 다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6년이란 세월 중에 그 배워야 될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중학교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또 고등학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뭐 좀 한다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6년 과정 불과 한 3, 4개월이면 다 마치거든요. 이론적으로 배우는데요. 자, 중학교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면 3년 과정 다 배워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해놨을까요? 충분히 다지라고 한 시간을 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는데 제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최소한도 이 과목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예체능 과목까지 잘 해왔을 때 그러니까 전형적인 표준이 되는 인간형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여러 가지예요. 피아노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학습에 큰 지장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툭 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미리 고등학교를 걱정하셔가지고 수학을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고 있고요. 이럴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그때는 몰라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선행을 나가도 다른 과목에서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도 그렇게 수학 선행을 나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언밸런스하게 투자를 하시면서도요. 다른 과목의 학습량이 작기 때문에 뭐 거의 올백 수준에 나오니까 잘하겠거니 하고 했지만은 그 수학 과목이 결국은 나중에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되돌아갈 수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을 되돌아가기 가장 쉬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되돌아갈 수 없게끔 되는 게 재학년에 가서 배우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미리 선행을 해버리면요. 그래서 아차 싶었을 때는 뒤돌아가면 되는데 중학생이 초등학생 그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참 힘들죠.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이 붙어주시면 그걸 극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는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봤을 때 선행을 하면은요. 제가 굳이 선행을 하시겠다면 권해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뒤탈이 없는 과목이 국어하고 영어입니다.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행을 해도 됩니다. 자,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옛날에 뭐 했어요? 서당에서 하늘, 천, 따지 했잖아요. 이거 성인들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 초등학생들이 배워요. 배울 게 없으니까, 그죠? 그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에 국어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어려서부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를 선행을 한다고 해서 뭐 영어 원어민과 회화하고 뭐 일단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제쳐놓고 그 아이가 나중에 종이에다가 영어 글씨로 된 거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방점을 둘까요? 어휘력하고 구문력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말을 암만 잘해도요. 우리가 시험 봐서 종이로에다 쓰는 거 문제풀이 하는 게 나중에 목적이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막히잖아요. 그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선행을 해야죠. 자, 초등학교 때 물론 영어를 선행을 하고 싶어도요.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따른 국어가 안 따라왔을 때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어를 선행을
저기 하는 건 좋은데요. 영어를 선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국어도 같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밸런스가 깨져 가지고 언어기 때문에요. 나중에 멘붕에 빠지거든요. 요즘 와서 그 아이들이 그래요. 자, 영어에서 자기가 늘 보통 한 2등급 나온다. 고2 때까지요. 고2 때까지 2등급 나왔으니까 고3 때 좀 열심히 하면 1등급은 무난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학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렇지만요. 한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아이가 고2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80점대다. 이러면은 문제지를 딱 갖다 놓고 자, 여기서 네가 확실히 답이라고 해서 마킹을 해서 획득한 점수가 얼마가 되느냐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거의 80점 되면은 거의 자기가 알고 이거 답이라고 마킹한 거는 60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선지 자체가 아니니까 이걸 거야 하고 찍다 보니까 80점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수능에서 아주 한 방에 싹 정리가 되거든요. 60점으로. 그래서 그 부풀려진 점수를 가지고 믿고 가지 마라. 늘 얘기하지만 영어는 어휘하고 구문이거든요. 그걸 소홀히 해요. 그러다 보니 일부 제가 그 사교육에서 아이가 중학생들 고등학교 수능 그 영어 시험을 복히고 얘가 벌써 중학생인데 80점이나 맞았네요 하고 안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중학생도 웬만큼 공부한 애들은 80점은 맞습니다. 수능 영어.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요. 중학생들도 80점 맞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건너뛰어서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고등학교 수능 문제 풀리고요. 거기에 걸맞는 어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거기서 실수를 범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800자 어휘하고요. 중학교 1200 어휘를 그냥 건너뛰게 돼요. 그래서 그 영어 모의고사를 보던 수능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1등급이 깨지는 애들은요. 이 800개하고 1200개 어휘에서 거의 30%밖에 못 맞춘다는 현실. 이건 진짜 현실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나. 이 800개와 1200개의 어휘는요. 가장 루틴하게 많이 나오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택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가 봐야 될 지문에 거의 루틴하게 나온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독해력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해 학원 보내죠. 시행착오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된 공부. 자, 수학도 선행을 하고 싶으면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범위 내에서 고난도 문제까지 가세요. 중학생은 중학교 범위 내에서 선행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그때 접근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꽃 피우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냥 중학교 과정 수학을 어느 정도 하니까 얘는 시험 보면 95점 맞는다. 아니면 또 100점 맞으니까 충분히 선행을 가자. 이렇게 판단은 그 큰 평택 밑에 오산인가요? 하여튼 뭐 오산 밑에 그거 큰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중학교 수학은요, 내신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쉬워요. 범위도 좁고. 그거 믿고 선행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선행을 하시고 싶으면 마음을 접고 해당 학년에서 고난도 문제까지 가라.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무난히 잘 그 수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다지는 과정을 건너뛰시고
계속 선행을 할 때는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제가 이거 전국적으로 상담을 해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제가 하시는 말씀에 공감도 하시겠지만 공감 안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갔을 때 아이가 무난히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을 하고 싶으면 국어하고 영어를 해라. 그리고 영어를 선행을 할 때는 꼭 국어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하라. 그래야지 뒤탈이 없거든요. 중학생들도요. 중학교 과정 쉽게 말해서 3,800제나 맨투맨을 제대로 한 애들은요. 수능 영어에서 거의 1등급 나와요.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제대로 다진 애들은 거기다 이제 조금 어휘만 좀 더 했을 경우 그 1등급만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봤고 또 직접 현장에서 겪어본 경험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꼭 중학교 과정에는 중학교 과정 내에서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하고 고등학교 가도 절대로 늦지 않을 뿐더러 수능 만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 학년 다져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엄마표로 하는 건 저는 적극 권하거든요.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이렇게 받아보면요. 결론이 그래요. 학원을 보내는 애들은 계속 학원으로 뱅뱅이 돌리고 학원을 끊는 거는 꼭 산소호흡기를 끊는 줄 알아요. 크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 이 공부하고 운동은 거의 일맥상통해요. 아이들이 어려서 수학을 배우잖아요. 산수를 배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을 배우잖아요. 자,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타는 게 세발 자전거일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세발 자전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자, 세발 자전거를 열심히 못 타는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탔을 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바퀴도 못 돌리고 그냥 콱 처박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3살짜리도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누군가가 잡아서 이렇게 그 핸들이 가는 쪽으로 계속 돌려서 가라. 그래야지 균형이 잡힌다. 반대로 꺾으면 넘어진다. 뒤에서 잡아주고 쭉 갑니다. 그러면 세발 자전거 타던 애들도 부모가 잡아주거나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주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이렇게 애가 좀 탈 것 같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몇 바퀴 못 돌고 우리 때 기억으로는 그냥 시구창이라고 있어요. 시궁창인가? 거의 콱 처박히거든요. 자, 나이가 돼서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발에 힘도 있고 균형 감각도 있고 자, 이럴 때 이제 두발 자전거로 이제 바꿔주죠. 그죠? 두발 자전거로 이렇게 탑니다. 그러면 또 혼자 탈 때는요. 혼자 배울 때 부모가 안 도와주는 애들은 그 사이에 발을 껴가지고요. 그, 알죠? 이렇게 발 페달 사이를 이쪽 발 껴가지고 안장까지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 기형처럼 탑니다. 열심히. 그리고도 타는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시행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른 자전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다 발을 끼고 했겠죠. 요즘은 아이들 안장 높이, 키 높이에 맞춰서 두발 자전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매번 가잖아,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가 나도 될 것 같다 하는 순간엔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 놔요. 그러면 아이는 뒤에서 부모가 손을 놓은지도 모르고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 멀리서 엄마나 아빠가 잘 가 이러면은 뒤돌아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 되는구나 하고 막 가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 뒤에서 끝까지 잡아주기를 원해요. 끝까지. 혼자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다가 놓으면은 곧 처박힐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못 놓게 해요. 겁이 나서. 제가 드리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만 수능장애까지 선생님이 들어가서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혼자 스스로 타야 되는데 그래야 자전거 경주에도 나갈 거 아니에요. 자전거 경주에도. 근데 자전거 경주대회에 나가서 부모가 뒤에서 잡아주고 갈 거예요. 수능장애는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고독이 흘러요.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늘 혼자 해결했던 애들은 수능장에서도 혼자 해결 잘 합니다. 자, 제일 답답한 게 수능 전날까지 과외 지도를 받는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젠간 놔줘야 되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고3들이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거는 거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처박히면 어떻게 해요? 처박히는 한이 있어도 지가 타고 가야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할 때는 과감하게 손 뗄 때는 떼야 돼요. 공부에 손을 떼라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내 손을 탁 놔서 혼자 모든 문제를 풀고 할 기회를 줘야 되지만은요. 그렇다고 부모의 시선에서 부모가 아이에서 그 시선에서 벗어나게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지켜보고 관리해주고 끝까지 경기장에 가서 잘 돌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혼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본인이 직접 책을 읽고 터득하게 해 주어라.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 이건 제가 아주 장담을 하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은 그 아이가 책을 보고 모든 이론을 터득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는 부모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시간도 확보해 줘야 되고요. 생활 습관도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것을 수능 성적표로 환산해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많은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상담해 온 결과 가장 안타까웠던 점을 이렇게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 꼭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